아니 댓글에 스키핑 하는 거 좀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그렇지 웜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에게 스키핑을 안으로 밀어 넣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던 게 낚시하는 분들 입장에서 던지시면 안 된다고. 이야, 이게 안쪽에 있네, 안쪽에. 나무 안쪽에. 100% 있는 포인트가 있네. 어우, 생각보다 커. 자, 오늘은 완전 계곡지. 물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물은 전혀 없네요. 여름은 뭐 특히 아침 일찍 이런 쪽은 되든 안 되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타버터부터 사용을 합니다. 이 베스 낚시의 최고 꽃이 타버터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근데 그걸 놓칠 수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이렇게 처음 와보는 저수지들은 좀 빠른 탐색을 해야 되거든요. 아침 좋은 시간이 이제 지나가 버리면은 활성도 있는 베스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빠르게 무빙 루어로 특히 이제 타버터 루어로 좀 빠르게 탐색을 해보고 차츰차츰 이제 맞게끔 다행히 이제 낚여주면은 좋고 안 낚이면은 이제 루어를 점점 교체를 하면서 포인트를 이동을 하면서 해보는 거죠. 시원한 쪽을 찾는 계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한낮에는 무조건 이제 시원한 쪽으로 찾아야 된다. 그늘진데 새물 들어오는데 아니면은 수심이 깊은 쪽에 드롭 라인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시원한 쪽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은 이제 막 빠르게 넓게만 탐색을 하고 있거든요. 좀 디테일하게는 조금 더 해보고 커버 쪽이나 이런 쪽을 이제 지금은 옆쪽에 이렇게 완전 바짝 붙이지는 못하고 이제 미끌림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제 나무나 이런 쪽으로 빠르게만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활성도 있는 베스들이 이제 반응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야, 아침 일찍 타버터를 하려고 왔는데 타버터에 반응 안 해주면 아침 일찍 왔는 보람이 없잖아, 이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나무 쪽으로 플로그를 한번 붙여볼게요. 입질이 들어올 거라는 예상 지점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저 나무 쪽에 바짝 붙여보든지 저 왼쪽에 있는 버드나무 쪽에 지금 이쪽이 가장 그나마 확률이 좀 있는데 이쪽에 반응이 너무 없는데 반응이 너무 없는데 근데 그림이 좋아서 이게 몇 마리만 나와도 재밌는 필드. 딱 저런 쪽에 인공구조물이 딱 시작되고 자연적으로 나오는 벽이 딱 만나는 저 후미진데 저는 1급 포인트거든요. 딱 그늘져가 있고 포인트만 1급 포인트예요. 피딩이 안 보이네요. 푹푹 하고 이렇게 피딩이 보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패스들이 안 보여. 야, 내가 땀이 많은데 이거 큰일이네. 벌써 이래 더워가지고. 이야,
이게 안쪽에 있네, 안쪽에. 나무 안쪽에. 자, 혹시나 싶어가지고, 지금 아침 시간대 한 3, 40분 정도를 탑워터하고 무빙로어로 해봤는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지금 버드나무가 잠겨있는 안쪽으로 노싱커로 해서 살짝 넣으니까 그냥 밑에서 쭉 빨아당기는 그런 입질로 들어왔어요. 자, 오늘 첫수 노싱커입니다. 14파운드에 우라노 702 헤비고 코바 스페셜 8.3대1. 그렇죠. 지금부터는 커브 안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죠. 자, 노싱커브로 드랙을 다 열어놔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제 텍사스 리그로 해야 맞는데 지금 준비를 텍사스를 안 해서 그냥 노싱크로 한번 해보자 싶어서 넣었는데 내려가는데 그냥 빨고 들어갑니다. 분명히 한 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 더 있었을 건데 지금 소란스러워 가지고 빠졌을 거예요.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이게 커브만 보면은 탑워터를 하고 싶어서요. 지금 이제 물이 차오르고 시간이 좀 꽤 됐는 것 같아요. 안에 있는 잠겨있는 육초들이 지금 다 썩기 시작하거든요. 이러면 이제 쉘로우가 썩 좋지가 않게 됩니다. 썩는 쪽에 이제 육초 쪽에서 안 좋은, 썩으면서 안 좋은 것들이 이제 빠져나오거든요. 독소들이 빠져나오면 베이트피쉬가 빠져버리고 딱 지금 그런 시점 같네요. 오늘 왠지 웜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커버에서 노싱크나 이 웜을 세팅할 때는 보통은 이렇게 살짝 넣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커버에는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많이 끝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웜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 스키핑을 안으로 밀어 넣었는데 아휴 빠졌다. 이게 활성도가 어떤 반증이냐면은 활성도가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 가지고 탑에 대한 반응이나 무빙에 대한 반응은 훅 떨어지고 그냥 좀 천천히 움직이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반응만 있네요. 오랜만에 제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딱 들어가서 입질을 받았는데, 아니 댓글에 스키핑 하는 거 좀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기 싫어서 안 보여드린 건 아니고 이제 포인트가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별로 없었어요. 스키핑을 해야 될 포인트들이 별로 없어서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쪽은 이제 셈이 이제 커브가 심하지는 않아도 충분히 이제 그런 거를 해서 낚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거든요. 원하는 데까지 들어가면은 노싱크는 일단은 카운트다운 시켜서 바닥까지 가라앉혀야 됩니다. 가라앉히고 나서 그 다음에 툭툭 웜이 갖고 있는 고유한 액션을 연출하기 위해서 툭툭 호핑을 주고 다시 툭툭 호핑 주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냥 쭉 긁어 나가 버리죠. 노싱크의 특징이. 베스가 봤을 때는 가장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무게감이기 때문에 반응이 활성도가 떨어져 있는 베스들한테 반응은 최고입니다. 노싱크가. 라인을 쭉 가져가는 그런 입질이 많거든요. 툭 먹고는 반대쪽으로 가면은 저한테 전달이 되는데, 먹고는 좌우로 가버리면은 이게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때는 라인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쪽은 방금 이제 탑워터 루어로 공략을 했던 지점인데, 바닥으로 가라앉는 웜을 했을 때 반응을 하면은 진짜 이게 오늘 탑워터에 대한 반응은 진짜 거의 없는 거고, 무조건 이제 지금부터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루어로 공략을 하는 게
마리수를 낚아낼 수 있는 방법이죠. 이런 쪽 입질이 오면은 진짜 빨리 잡아야 됩니다. 나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늦춰가지고 이게 긴감민감하고 이렇게 입질인 거 아닌가 하고는 조금만 늦춰버리면은 바로 감아버리죠.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 장비로는 좀 안 되고 더 센 걸로 엑스헤비에 합사를 감는 걸로 노싱걸 하든지 텍사스 리그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딱 들어갔을 때 이 입질이 없으면은 한 50% 가지고 거의 한 90% 정도가 입질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첫 번째 들어갔을 때 입질을 해야 돼. 커버 속에 있는 베스의 특징이 그겁니다. 커버 속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갑자기 수르륵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냥 반사적으로 딱 먹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한두 번만 더 해보고. 아이고, 라인 쭉 갔는데. 라인 쭉 가져갔는데. 한 마리 우당탕 하고 이제 놓친 데인데 조금 옆에서 하다가 오니까 다시 입질이 들어왔어요. 내려가다가 라인이 빨리 쫙 내려가거든요. 그건 입질입니다. 물고 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가지에 이렇게 툭툭툭 쳐서 보면 항상 바늘을 봐야 됩니다. 바늘이 빠져 있거든요. 이걸 항상 안쪽으로 딱 숨겨줘야 돼요. 모르고 그냥 급해가지고 다시 해버리면 다음에 던질 때는 무조건 걸려버리죠. 싱크를 달아보니까 이쪽은 수심이 생각만큼 없네요. 1m 정도밖에 안 돼. 많이 안 나오네. 바로 바닥이에요. 이렇게 많이 덮여 있는 쪽은 가지 바로 그늘 밑에 이렇게 있고요. 이제 그냥 저렇게 좀 듬성듬성한 데는 무조건 뿌리 쪽에 있습니다. 큰 것들이. 저 앞에 보이는 이런 쪽은 뿌리 이쪽 뿌리보다는 여기 그늘을 만들어 주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 있을 확률이 있죠. 지금은 그늘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늘 되는 데를 찾아야 되죠. 내려가는데 그냥 쭉 물고 째네. 라인을 쭉 물고 왔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자, 텍사스로. 자, 노싱크로는 공략할 수 없는 지점을, 자, 싱크의 무게를 이용해서 뚫고 내려갔죠.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도중에 그냥 쭉 물고 갑니다. 합사 50파운드에 싱크가 19g입니다. 19g의 텅스텐 싱크고, 자, 엑스 헤비 로드 722 엑스 헤비. 그러니까 항상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던 게, 낚시하는 분들 입장에서 던지시면 안 된다고. 베스 입장에서 베스가 가장 숨기 좋은, 여름에는 무조건 시원한다 그러잖아요. 가지가 많고 그늘지고 숨을 수 있는데, 그런 데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의 몫이죠. 캐스팅 어떻게 해서 잘 넣고 거기에 맞는 이제 채비를 선택해서 잘 넣어야 되는 거죠. 아이, 빠졌어. 그 금방 소리를 듣고 넣었는데 빠져버렸어요. 살짝 걸렸다 빠져버렸어요. 이재수 씨가 보기는 좋은데 낚시할 데가 없어. 상류 거기를 제외하고는 낚시할 데가 거의 없네.
그냥 딱 벨리에 타면은 딱 좋은 그런 포인트. 블루길 선생님이 따라오셨군요. 밑에 뱃서 있었네. 가물치인지 뱃서인지 확 도망가 버리네. 완전 블루돔인데 이거. 앞에 블루길 보고 놀리고 있는데 밑에 작은 뱃서가 그냥 올라와 가지고 확 먹어버렸어요. 이게 완전 행운이네, 행운. 그러니까 베이트로 먹는 게 다 보였어. 자, 68 미디움, 우라노 68 미디움 헤비에 68이 라이가 AL G2입니다. 나이는 14파운드 카본이고요. 그게 어디서 나면 여기 그늘진데 여기 있었어요. 여기. 그것도 그늘이라고 숨어 있었다. 여기는 그냥 텍사스 리그나 프리리그를 해야 될 포인트예요. 분명히 저기 안에 저 나무 쪽에 있는데 한 마리 있을 거예요. 젤라도 쪽으로 많은 각지들 있잖아요. 3면 각지, 뭐 2면 각지, 평지에서 저수지 뚝을 쌓아서 만든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은 꼭 그렇다고 못 보는데, 근데 그런 쪽에 뭐 저수지 많지가 않으니까 제가 분명히 한 마리 있을 거라 그랬죠. 베스는 저런 쪽에 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쉘로에 있다는 가정하에 아직까지는 이제 피딩이 지나긴 지났는데 그래도 아침 기온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나무에서 그늘진데 저런 쪽에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프리리그로 바꿨는데 딱 그게 주요했습니다. 바닥에 심하게 많이 걸리니까 이게 이런 장애물이 많은 쪽은 지금 5g이거든요. 최대 무거워봐야 7g 이상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5에서 7g. 근데 수심이 조금 이제 깊은 쪽 장타를 쳐야 되겠다 싶으면 10g 정도가 맞고요. 나무가지 안으로 이렇게 물속으로 화면은 잘 안 보이실 건데 들어가 있거든요. 간 꼈어. 간 끼는 게 보여? 자, 이럴 때 일단 좀 기다려야 됩니다. 자기가 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빠졌는 것 같아, 뱃선 빠졌어요. 그래도 한 4자는 되고 있는데, 그죠? 건너편이 석축이에요. 석축에 이제 보이는 나무도 있고, 안 보이는 나무도 있는데, 입질하면 빨리 제압해야 돼. 앞에 나무가 하나 있어가지고. 저런 데는 해가 뜨면 뜰수록 괜찮아요. 요런 데들. 육안으로 보이는 장애물은 없지만은 이게 또 물속에 우리가 안 보이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돌이라든지 나뭇가지가 안으로 쭉 들어갔다든지. 금방 낚아는 여기는 한 마리 정도는 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한 마리가 더 있긴 있는데 이런 쪼꼬미가 아우 귀여워. 2년생. 이렇게 바람이 살짝 불어주면은 좋습니다. 오우, 힘 좋아. 오우, 딱 그 앞에 나무야. 이 베스들이 이게
딱 있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 있네요. 크로 타입의 몸에다가 프리리그. 자, 로드는 702 헤비입니다. 코바 블랙 스페셜 3.1. 이제 이 낚시가 특히 베스 낚시는 이제 그 경험치가 많이 있으면은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 경험치라는 거는 낚시를 많이 다니면은 이제 경험치가 쌓이는 건데, 많이 이제 뭐 오래 했다고 쌓이는 건 아니고 1년을 해서 뭐 200을 낚시하는 거하고 10년을 해서 100일 낚시하는 거는 틀리거든요. 자꾸 낚다 보면은 이제 생기는 그 경험치가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경험치를 바탕으로 얘기를 드린 거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100% 정답은 아닐 수가 있는데, 예. 정답에 가깝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거니까 한 7, 80%는 맞아 떨어집니다.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듯이 이 테크닉은 사실 크게 좌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생태를 알고 베스가 어떤 위치에 있고 계절상 어떤 장애물, 어떤 수심, 또 이런 포인트에서는 어디에 있다, 그런 이제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오랜 시간 하면서 경험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누가 봐도 왼쪽보다는 우측에 돌들이 쓰러져 있고, 특히 큰 고사목이 하나 들어가 있고, 또 이쪽에 낚은 데는 딱 그늘이 져 있고, 누가 봐도 무조건 여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죠. 자, 100% 있는 포인트가 있네. 100% 있는 포인트가 있어. 일단 이렇게 나무가 넘어져 있으면은 이쪽 끝쪽부터 탐색을 하고 나서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끝쪽에는 지금 수심이 굉장히 깊거든요. 깊은 쪽에는 바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무 가지 쪽에 서스펜드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쪽은 바닥을 안 노려도 돼요. 일단 크랭크베이트나 스피너베이트 이런 걸로 이렇게 한번 하면은 중간에 있으면 나오죠. 이놈도 지금 중간에 서스펜드 되어 있다가 따로 나와서 나무 쪽에서 따라서 나와서 공격했습니다. 지금 모르긴 해도 저기 한 6, 7m 정도는 될 거거든요. 근데 바닥이 있는 게 아니고 딱 중층에 서스펜드 되어 있습니다. 가지 쪽에. 그 놈이 따로 나와서 먹었습니다. 자, 크랭크베이트고 3m 정도 잠수 깊이를 가진 크랭크베이트에 682 MH 6.8대1 라이거 ALG2. 평소 같았으면은 탑워터로 공략할 건데, 지금 아침에 좋은 시간에도 탑워터를 공략을 해보고 탑워터에는 반응이 오늘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 웜이라든지, 이제 무빙도 오늘 이제 크랭크로 2마리째긴 한데, 좀 전 낚았는 거는, 그건, 아이고, 제법 지금 많이 저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달렸다 빠져버렸는데, 나무 쪽에서 살짝 멈추고 있었거든요. 아, 밑에까지 따라왔어요. 어우, 저 2마리. 순식간에 한 4마리 모였어요. 작은 것들이. 일정하게 제 깊이까지 이렇게 탐색을 해야 되는 루어로는 크랭크베이트가 스피너베이트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크랭크에는 지금 반응이 다 된 것 같고, 처음으로. 자, 이런 쪽으로 내려갈 때, 폴링 될 때 입질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중간에 한번 멈춰가지고, 특히 나뭇가지가 걸리면 이렇게 툭툭 한번 쳐주고는 다시 다운시키고, 나무 안쪽까지 쫙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을 했으면 이제 점점 연안 쪽으로. 블루길만 맞네.
나온나. 그렇지. 아씨, 빠졌어. 늦었어. 노싱크 스키핑으로. 제대로 지금 원하는 대로 딱 들어가서 스키핑으로 들어가서 안쪽까지 깊숙하게 넣었는데 안쪽에서 완전 물고 쬐어요. 아, 빠졌다. 아, 꼭 있겠더라. 이게 수심은 30cm도 안 되는데 지금 부유물로 덮여 있거든요. 덮여 있는데 밑에서 올라와서 때렸어. 어우, 생각보다 커. 제가 생각보다 더 컸다 그랬죠. 야, 여기 지금 수심이 20에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수심층인데 습성이죠. 여름에는 제가 얘기했죠. 항상 그늘진 데는 배서가 있다. 왜? 거기가 시원하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냥 땅 다 보입니다. 땅 다 보이는데 개구리 풀이 살짝 덮여 있고 한 마리가 이 정도 되는 게 빠졌거든요. 빠진데 두 마리가 있었는가 봐요. 노싱커로. 오늘 잡은 것 중에 최고 큰 것 같은데, 사이즈는. 이런 쪽은 여름에 항상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런 쪽은 뭐가 덮여 있으면 수심에 상관없이 베스가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의 수심만 된다 그러면 20cm든 30cm든 베스가 존재를 하거든요. 자, 그걸 보여주면 됐습니다. 더워요. 저는 이제 여름 되면은 체질이 워낙 지금 땀이 많은 체질이고 여름 진짜 싫어하는 계절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겨울보다는 좋습니다. 겨울에는 제가 낚시하고 싶어도 입질 자체가 들어오질 않거든요. 여름에는 몸이 좀 괴롭기는 해도 자, 오늘 했는 것처럼 여름철에는 한 가지만 오늘 하시면 됩니다. 그늘을 찾아라. 그 그늘이라는 거는 나무 그늘이 될 수도 있고 수초 그늘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속에 바위 밑에 그늘이 될 수도 있고 여름 베스들은 특성상 시원한 데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늘이 진 시원한 쪽을 찾으면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금방 손맛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를 고집하지 마시고 제가 타보트 워낙 좋아하지만 아침에 타보트 여러 타보트를 했는데 반응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웜으로 바꾸자 말자 테사스리 그거 하고 노싱크에 반응이 오니까 적절한 루어 노테이션도 오늘 이 편에 보여드리는 것 같고 괜찮은 촬영이었지만 짧은 시간이지만은 왜 짧으냐 더워서 더 이상 낚시를 못합니다. 여름철은 그냥 5시부터 9시 정도까지만 낚시하시고 그 다음은 쉬시는 게 좋아요. 베스도 그 이상 되면은 뜨거워서 거의 먹질 않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자, 더운 여름 낚시도 좋지만 특히 정오 피하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여름을 잘 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누가 백내시를 내가지고 이게 다 잔뜩 나있네. 루어의 쓰레기 진짜 정말 얼마 안 되는 쓰레기들이거든요. 뭐 비닐봉지 하나 안 나오는데 왜 아니 캐스팅을 배우세요. 왜 백내시를 내가지고 라인을 여기다가 버리고 가냐고. 이러면은 꼭 사람한테도 좋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이게 새나 이런 거에 걸려보세요. 이게 아니 이게 뭐 큰 짐이 되냐고요. 이게 이러니까 자꾸 이게 낚시 금지로 묶여지는 거고 이러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안 좋겠어요. 아니 요렇게 돌돌돌돌 말면은 이거 얼마 안 되잖아. 이게 백넷이 났다고 신경질 나서 이거 버리고 갔나?